포스코 미래에셋 박차고 나와 천억벤처펀드 만들었죠. BM벤처스는 국내 벤처 투자 업계에서 2단화로 통한다. 벤처업계 호황기였던 2019년 신생 벤처캐피털들이 너도 나도 대로변 고급 건물에 사무실을 꾸릴 때 BM벤처스는 골목에 위치한 건물 지하층에 간판을 걸었다. 사무실 한복판 대형의 테이블이 있어야 할 자리에 탁구대가 보이고 다른 한쪽에는 철봉과 벤치프레스가 놓여있다. 여기가 VC 사무실인지 헬스클럽인지 헛갈릴 정도다. 지난 25일 서울시 강남구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정은호 BM벤처스 파트너는 지하층에 사무실을 둔 것에 대해 회사 설립 초기 운영비 절감 목적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딱딱한 투자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의 스타트업 사무실처럼 만들고 싶었던 것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은호 파트너는 덕분에 지금 우리 사무실은 스타트업 창업자나 동료 심사역들 누구나 편하게 와서 얘기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됐다고 덧붙였다. BM벤처스는 그동안 성장해온 과정에서도 남다른 면이 있다. 많은 VC가 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 재정 출자 사업에 목을 맬 때 BM벤처스는 고액 자산가나 상장사 등 민간 출자자 확보에 집중했다. 창업 5년 만에 1,000억 원에 가까운 펀드를 만들었고 RBW, YLab, APR, 성림 첨단 산업, EP캠텍에 투자했다. RBW와 YLab은 상장에도 성공,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BM벤처스의 전체 투자 잔액은 550억 원 수준인데 반해 투자 자산의 평가 가치는 1,350억 원에 달한다. 또 올해 기업 공개 기대주로 평가되는 APR, 성림 첨단 산업, EP캠텍 등도 상장을 앞두고 있어 펀드 수익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차 전지 분야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며 관련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BM벤처스는 2019년 4월 설립된 VC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대기업 혹은 대형 VC에서 일했던 경력자들이다. 포스코 기술투자 출신의 정성민 파트너와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거친 정은호 파트너가 공동 창업자다. 2020년엔 포스코 기술투자의 권승구 파트너가, 2022년에는 포스코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기획 관련 업무를 했던 박세영 파트너가 새롭게 합류해 사인 파트너 체제를 완성했다. 각 파트너는 자신만의 투자 전문성을 보유, 콘텐츠, 정보통신 기술, 바이오, 2차 전지, 소부장 등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박세영 파트너는 모든 인력이 대형 VC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투자 경험을 보유했기 때문에 투자 대상 스타트업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면서 실제로 4명의 파트너가 모두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고 그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BM벤처스는 지난 5년 동안 프로젝트 펀드뿐 아니라 블라인드 펀드도 운용하면서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 박 파트너는 투자 이후 상장에 성공한 기업부터 대형 PB센터, 금융기관 등이 펀드 출자자로 참여해 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BM벤처스의 누적 펀드 결성 규모는 약 900억 원 이상이며 투자 자산의 수는 15개다. 정성민 파트너는 우리는 투자자와 피투자사로 인연을 맺은 이후부터는 끈끈한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출자자들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면서 특히 RBW의 경우 코스닥 상장 후 조합 지분을 모두 매각한 이후에도 여전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자자들과는 수익이 날 때는 물론 일부 손해가 있더라도 투명하게 소통해 운 덕분에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M벤처스는 올해를 운용자산 확대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 자금을 활용해 결성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만큼 대형 벤처 펀드를 결성 운영할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는 자신감이다. 올해 BM벤처스는 그동안 투자 성과가 탁월했던 콘텐츠와 소부장 분야를 주목적 투자 분야로 하는 벤처 펀드를 각각 300억 원 규모로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정성민 파트너는 올해 다양한 출자 사업에 지원해 600억 원 이상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동안 우리 펀드에 참여해 수익을 내온 출자자들이 이번 블라인드 펀드에도 재출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한 기업의 성공한 창업자들이 다시 우리 펀드에 출자하는 선순환 구조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큐온 캐피탈, M캐피탈, OK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이들 캐피털사의 공통점은 올 들어 회사채 순상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순상환 규모는 에큐온 캐피탈 2,500억 원을 비롯해 M캐피탈 1,650억 원, 한국투자캐피탈 1,500억 원 등에 이른다. 대부분 신용 등급 A+ 이하 비율형 캐피털사다. 통상캐피털 같은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은행의 예금 같은 수신 기능이 없어 필요 자금의 70% 안팎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다. 발행 채권 잔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업을 위한 운영 자금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곧 사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중소캐피털 업체가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차환 발행하지 않고 빚갚기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자금 조달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이들 업체의 자산 건전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공모시장에서는 수요를 모으기 어렵고 사모시장에서는 높은 금리가 부담이다.
실제 에큐온 캐피탈은 지난해 12월 27일 17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상호회사채를 6.8%의 금리로 발행했는데 이는 당시 동일 만기 민평금리보다 약 70bp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 캐피털 업체는 보유 자산을 매각 유동화하거나 계열사 지원으로 운영자 등과 차입금 상환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M캐피탈의 경우 1,500억 원 규모의 할부, 리스 채권을 유동화해 현금을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OK캐피탈은 모회사 OK홀딩스를 비롯한 계열사로부터의 차입금을 크게 늘렸다. 이달 캐피털채 만기 물량은 총 5조 1,590억 원으로 올 들어 4조 2,295억 원이 발행돼 9,295억 원어치 순상환을 기록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자리한다.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달째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회사채 발행 잔액도 급감 추세다. OK캐피탈의 이달 말 회사채 잔액은 2,075억 원으로 1년 전 1조 1,254억 원의 18.4%에 그친다. 같은 기간 M캐피탈은 2조 7,735억 원에서 1조 9,685억 원으로, 에큐온 캐피탈은 1조 9,555억 원에서 1조 4,235억 원으로 줄었다. 반면 은행계 금융그룹이나 대형산업계열 자회사로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 캐피털사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달 들어 우리금융캐피탈과 하나캐피탈은 각각 4,100억 원, 3,850억 원어치를 순발행했다. KB캐피탈, NH농협캐피탈 등의 회사채 잔액은 1년 전보다 늘었다. 지난 수년간 카드사나 신용등급이 우량한 캐피털사와 경쟁하기 버거운 캐피털사들은 부동산 금융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캐피털사의 기업금융 자산 비중은 2015년 말 27.8%에서 지난해 6월 말 36.6%까지 늘었다. 할부리스 자산 비중을 앞지를 정도였다. PF 대출이 기업금융 자산에 포함되는 만큼 저금리 시기에 좋은 수익원이 됐던 부동산 금융은 이제 자산 건전성 위기를 초래하는 골칫거리가 된 셈이다. 특히 중소형 캐피털사일수록 손실 위험성이 큰 브리지론 비중이 높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부동산 PF 정리 작업이 본격화되면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의 본격적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짚었다. 업계에서는 향후 하위 캐피털사의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력은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평가사들은 OK캐피탈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M캐피탈은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DB캐피탈은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내렸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건전성이 저하된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은 캐피털사는 등급 하향 압력이 거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태용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제한적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은행계열 캐피털사처럼 신용등급이 우량한 캐피털체에 투자하려는 수요는 오히려 높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캐피털사별로 자금 조달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